이 영상은 칙소폭포와 열목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물 다이빙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칙소폭포를 찾아가는 과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칙소폭포의 경치, 다이빙을 직접 하면서 촬영한 열목어들과 칙소폭포의 수중 생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는 칙소폭포 다이빙을 가장 많이 한 차순철 강사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쿠버넷 채널. 칙소폭포는 지금처럼 열목어들이 산란기를 맞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나 동해를 갔다가 파도가 높아서 다이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이버들이 종종 찾는 민물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저는 2012년 이후 8년 만에 열목어 산란 시기에 칙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칙소폭포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 1,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지만 서울에서 가는 경우 양양고속도로 인제휴게소에서 나와 국도를 타면 내린천의 상류인 개방천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에 하천을 따라 계곡으로 가는 길은 도시의 피로를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칙소폭포에 도착하니 도원식당과 방갈로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폭포가 보이는 전망대를 먼저 찾아봅니다. 전망대 입구에는 홍천 명계리 열목어 서식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칙소폭포와 계곡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열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빙할 곳을 먼저 걸어가 보았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서 천변으로 내려가서 개천을 따라 다시 올라가니 폭포가 보입니다. 8년 전에 왔을 때보다 폭포로 내려오는 수량이 많은 듯 합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먹으려는데 근처에 문을 연 곳이 약수 막국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봉님이 도착해 막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같이 일어섰습니다. 칙소폭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탱크와 웨이트 등 장비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날 탱크와 웨이트는 참봉님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온이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매우 낮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열목어를 볼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열목어는 비가 와서 수량이 많거나 날씨가 흐려서 어둡거나 하면 폭포 위로 뛰어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계곡을 걸어갈 때는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유속이 빨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치 조리를 거슬러 가는 느낌입니다. 먼저 입수했던 참봉님은 출수 중입니다. 폭포 쪽에서 부서진 포말들이 계곡 중간까지 물살에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굵은 자갈들이 깔려있는 바닥을 따라 수심 3m 정도 되는 계곡의 한가운데로 가니 열목어들이 무리지어 유영하고 있습니다. 수면 근처의 작은 금강모치들 아래로 무리지어 다니는 열목어들은 크기가 제법 됩니다. 마리수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200마리는 좋게 될 듯합니다. 계곡 가장자리 수류가 약한 곳에는 지친 듯한 열목어들이 한두 마리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힘이 생기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겠지요. 가장자리의 바위벽에는 다슬기들도 보이고 날돌의 유충들의 집도 보입니다. 해가 났는지 밝은 햇살이 계곡 물속을 뚫고 들어옵니다. 무리지어 유영하는 산천어들 중에는 붉은 혼인색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폭포로 쏟아진 물들은 수면 쪽에서 포말들과 함께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중에서는 폭포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폭포 근처에서 물놀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폭포로 빨려 들어가 봅니다. 빨려 들어가던 몸이 쏟아지는 폭포수의 힘에 우물통 아래로 처박힙니다.
폭포 아래의 우물통 속에는 열목어들이 폭포 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물길을 거슬러 모여 있는데 그 수도 상당합니다. 우물통 속에서 자세를 잡고 쏟아지는 폭포수를 촬영해 봅니다. 폭포수가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충격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거센 물발을 버틸 수 있는 열목어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폭포의 가장자리를 따라 약간 떠오른 다음에 수류가 약한 곳을 뚫고 우물통을 벗어났습니다. 비시에 공기를 넣어 수면으로 떠오르면 물살에 밀려 저절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정상근 교수님이 한 무리의 열목어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서 오른쪽 가장자리의 바위 위에 모여있는 열목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열목어들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한지 열목어들을 몰고 다니게 됩니다. 다행히 수중에 다른 다이버가 있어서 열목어들이 다시 돌아와 줍니다. 이렇게 계곡의 가운데 오른쪽 가장자리, 외곽을 돌아서 왼쪽 가장자리, 그리고 폭포 아래의 우물통까지 두어 바퀴 돌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렌즈를 바꿔서 다시 들어올 생각으로 정 교수님과 맞춰서 다이빙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면 휴식을 하는 동안 간식을 먹으며 정상근 교수님의 첫 직소 다이빙 감상담을 들었습니다. 폭포의 와류는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렌즈를 바꿔서 다시 들어가니 꺽지가 눈에 띄입니다. 꺽지는 바위와 비슷한 보색을 띠고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열 강사는 우물통 앞에 자리 잡고 열목어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원하던 샷을 건졌다고 하는군요. 저는 60mm 렌즈여서 금강모치, 다슬기 등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천 바닥에서 미꾸라지를 닮은 참종개를 발견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장비를 정리하는데 차순철 강사가 야간 다이빙을 위해 장비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차순철 강사는 홍천 다이버스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홍천 지역의 민물 다이빙과 아이스 다이빙을 많이 했고 국내에서는 직소폭포 다이빙을 가장 많이 한 다이브로 손꼽힙니다. 만난 김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올해 열목어 올라온 게 좀 늦은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뭐 환경 관련한 환경 당국하고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뭐 걱정도 많고 네. 이슈가 좀 됐었는데 최근 저희가 계속 요즘 들어가 보면은 개체는 뭐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말씀은 예년에 비해서 이른 비 수량이 많이 와갖고 수위가 크게 증가를 해서 얘네들이 늦게 올라왔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온 때문에 늦게 올라오셨다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과거 지난 5년간의 영상 자료를 뒤져보면은 수온이 뭐 잭업님 글로브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찰 때도 개체는 3월, 4월 달에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열목어가 지금 폭포를 갖다가 그슬로 올라가는 게 해가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해가 없으면 안 올라간다 그러던데. 저희가 뭐 지난 22년 동안 열목어를 지켜봤는데 통상적으로다가 예.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이런 날에 오후 1시 반 정도부터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류를 거스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 다음에 다이버가 여기 들어가서 네.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이러면은 네, 안 뛰어요. 열목어들이 다이버를 회피하느냐고 네. 체력 소모가 많아서 그런 날은 많이 안 뛰어요. 환경 당국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좀 엄격히 적용을 해갖고 다이버들도 소관부서에서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갖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입수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내 영상 욕심에 여기 자주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자주 들어올수록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고 불필요한 행동을 체력 소모를 많이 하니까
가급적 좀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예, 가끔씩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칙소폭포는 여름 휴가철이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이버들은 스스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차순철 강사의 말대로 다이버들의 활동이 열목어들의 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이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칙소폭포를 찾는 다이버들이 많아지고 열목어들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이버들이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칙소폭포와 열목어 다이빙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